방금 배운 테크닉이 언뜻 보기에는 좀 쓸모가 없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쓸모가 없다라는 게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좀 요약을 해보면은 일단 시그모이드를 태우기 전에 이러한 형태로 꺾은 선 형태로 표현이 되었고, 얘를 이제 시그모이드를 태운 결과 뭐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곡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리 전개로 우리가 y 햇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그모이드를 태우기 전에 형태가 이렇게 꺾은 선으로 표현이 일단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요런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꺾은 선의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그리고 또 요런 것도 이제 꺾은 선의 형태로 표현이 되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 리니어 트랜스폼, 그 다음에 렐루, 그 다음에 다시 리니어 트랜스폼,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이러한 구조로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라면은 여기 있는 스트럭처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점프가 해가지고 점프가 있었고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뚝 올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이제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고, 얘를 이제 시그모이드로 뭐 태운 그런 y 같은 것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 부분을 시그모이드 태우면은 이렇게 될 테고, 그쵸? 아이고, 뭐 이렇게 될 테고, 여기 부분을 태우면은 뭐 이제 어떤 특정 확률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태우면은 또 이제 이러한 이제 확률이 나올 테고, 여기는 이제 증가하니까 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y가 생길 수도 있잖아. 이제 이런 거는 렐루 같은 거로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 불연속적인 부분 있죠. 이러한 부분은 이 꺾인 선으로는 이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되잖아요. 이제 이 부분을 표현하려면은 그래가지고 이거는 힘들다.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불가능한데 이게 대충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요거 있죠. 요거를 이제 딱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여기는 이제 표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표현 가능하고, 여기도 표현 가능하고, 여기도 표현 가능한데, 이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요 정도 느낌으로 떨어지게 해요. 그 다음에 요 정도 느낌으로 이제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표현 가능하죠. 그렇죠? 물론 이제 트루하고는 이게 약간의 갭이 있지만, 그래도 뭐 이 부분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뭐 여기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 정도 느낌으로 떨어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피스와이즈 리니어, 그러니까 꺾은 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함수의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도 대략적으로는 표현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지금 우리 모형, 그러니까 렐루하고 리니어 트랜스폼 요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스트럭처들이 생각보다 다양한 스트럭처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이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게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이고, 그렇죠? 관측한 데이터는 이제 y가 0 또는 1이네요. 얘는 이제 성공, 그 다음에 실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되게 이제 구조가 이상합니다. 대충 이제 여기는 성공 확률이 되게 높고, 이쪽에는 이제 성공 확률이 좀 낮고, 여기는 이제 성공 확률이 높고, 다시 이제 낮아지네요. 그래갖고 이게 도대체 언더라인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고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이제 본 거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더라인이 생겼는데, 이거는 아마도 대충 이제 이러한
뭐 이러한 식의 그 시그모이드를 취하기 전에 함수 형태가 이제 이러한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y 햇 이렇게 되겠죠. 그래갖고 원래는 이제 이 스트럭처를 꺾은 손으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힘든데, 이거를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추 좀 표현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 언더라인 스트럭처가 딱 나오진 않더라도 대충 이제 비슷하고 데이터로 좀 설명할 수 있는 적당한 이제 합리적인 스트럭처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그모이드 취하기 직전은 뭔가 스텝이 포함된 것처럼 보여갖고, 원래는 이제 꺾은 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대충은 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이제 했던 대로 이제 x를 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u를 만들고, 첫 번째 u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렐루를 취해갖고 v를 만들고 v에다가 다시 리니어 트랜스폼을 거쳐서 두 번째 u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걸어가지고 v2를 만들고, 그 다음에 y 햇을 구하는 이제 요 구조로 그대로 갈 건데, 제가 이제 아까는 이제 n에 이제 1로 시작해갖고 u를 이제 두 개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직선 두 개를 만들어갖고 조합을 하면 이 꺾인 구조가 한 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아까 같은 경우는 여기 16이 아니고 2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요선하고 요선하고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드니까 꺾인 구조가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내가 그냥 임의의 그 뭐 요런 거를 이제 적당히 요렇게 적합을 시키려면은 꺾인 구조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표현력이 좋아질 테니까 꺾인 구조를 이제 한 16개 정도, 좀 과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한 충분하게 16개 정도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개의 직선을 있고 이거를 이제 적당히 조합하면은 꺾인 구조가 이제 15개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꺾이는 점이. 아무튼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적합을 시킨 다음에 최종적으로 y 햇을 이제 구할 건데, 요 스트럭처를 그대로 쓰면은 처음에 이제 x에서 x는 n의 1, 이게 그 다음에 u1으로 될 텐데 u1은 n의 16이 돼야 되죠. 그러면 입력은 1이고 아웃풋은 이제 16이 돼야 되니까 여기 인풋 피처가 1이고 아웃풋 피처를 이제 16으로 잡아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u1에서 이번에는 v1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디멘전의 변화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v1이 이제 이것도 그냥 써야 되겠다. 디멘전을 다 조금 귀찮지만, 그럼 v1의 이제 디멘전이 n의 16이 되고, 그 다음에 v1이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u2가 나와야 되겠죠. u2는 이렇게 다시 이제 1로 받아줘야 되니까 요 디멘전이 나와야 되고, 그렇다면 인풋 피처는 16이고 아웃풋은 이제 이렇게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u2까지 나왔으면은 여기에서 1 이렇게 들어가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v2라는 애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제 똑같이 얘는 1이죠. 요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요. 꺾은 선이 충분히 표현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을 정리하고 옵티마이저를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제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6,000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약간의 시간이 걸린 뒤에 적합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 그리고 요 파란색 선이 이 데이터가 나오게끔 만드는 언더라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갖고 적합한 결과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샤프하게 좀 확 올라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대충 비슷하게는 나오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그 언더라인 스트럭처를 그 적당하게 이제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한 요 정도만 이제 맞아도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생각보다 리니어 트랜스폼 플러스 이제 렐루 요 조합 있죠. 요 아키텍처가 생각보다 그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형 꺾은 선으로 있죠. 꺾은 선으로 대충 근사적으로 맞출 수 있는 언더라인은 웬만하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예제인데, 그
곡선이 있죠. 곡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스텝, 예제 1 같은 경우는 스텝도 그냥 대충 근사적으로 적합을 시킬 수 있는데, 곡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적당히 적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지스틱 말고 그냥 일반적인 그 시그모이드를 취하기 전에 그 형태가 이제 곡선인 경우인데요. x하고 y가 있고 x하고 y의 산점들을 그려보니까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요러한 파란색의 언더라인 펑션에 제가 이제 노말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 오창을 만들어 갖고 이러한 데이터를 생성했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러한 이제 언더라인 펑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제 회귀 분석을 사용하면은 언더라인 펑션, 그러니까 언더라인 펑션이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냥 단순한 선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를 꺾은 선의 이제 조합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 곡선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는 않겠으나,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식으로는 표현이 될 것 같죠. 그렇죠? 요 정도는 되겠지. 그렇죠? 요 정도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번에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가 이제 이렇게 랭스 2000인 그 벡터이고, 요거를 텐서로 일단 바꿔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쉐입을 이런 식으로 맞춰줘서 컬럼 벡터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얘를 이제 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y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건데, 네트워크는 몇 개를 이제 이어 붙일 겁니다. 리니어로 이제 받아주는데, 인풋은 1. 왜냐하면 x의 쉐입이 1이니까. 그 다음에 아웃은 꺾은 선을 이제 만들 건데, 그 몇 개 정도 만들까? 한 32개 정도 충분하게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31의 꺾이는 부분이 이제 생기겠네요. 최대 31개. 그렇죠? 그다음 렐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인풋 피처가 32가 되고 아웃은 1이 돼야 되죠. 그 다음 마지막은 시그모이드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x를 만들어 가지고 얘를 이제 그려보면은 최초의 뭐가 되지? 최초의 그 직선이 되죠. 최초의 꺾인 직선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에 PAT 플랫 네트워크 X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최초에 꺾인 거는 이제 이러한 주황색이 되죠. 택도 없는 그런 거죠. 학습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이제 로스를 정의를 할 건데, 이번에는 뭐 액티베이션을 이제 시그모이드를 걸 필요 없구나. 마지막에 요 꺾인 선 자체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y고, 그러면은 로스 펑션은 y 마이너스 y 햇의 스퀘어에 요게 이제 돼야 되는 건데, 여기에 있는 y의 대신에 지금 요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네트워크 x 요게 이제 돼야 되는 건데, 그 얘를 이렇게 만드는 대신에 얘도 로스 요렇게 선언을 해주고, 터치에네 MSE 로스를 정의한 게 있거든요. 얘를 그냥 갖고 옵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 주면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손실함수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식을 외웠다가 직접 계산할 필요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옵티마이저도 이제 만들어 주고, 아담으로 파라미터들을 전달해 주고, 그런 이제 학습하기 이제 전의 상태가 이게 이제 학습 전, 그렇죠? 그 다음에 학습을 하면은 네트워크 만들 때 이제 시드를 좀 통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가 있는데, 스텝 1에서는 이제 YS를 구하면 되죠. 그 다음 스텝 2는 로스를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스텝 3은 미분을 하면 되고, 스텝 4는 업데이트를 하면 되죠. 업데이트, 그 다음에 청소. 한 3000번 정도 돌리고 다시 이제 어떻게 주황색 점선들이 적합이 되었는지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이거를 한 3000번 정도 이제 더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적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죠. 언더라인을 이렇게 적합시키는 거는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꺾일 수 있는 거를 좀 더 많이 설정했잖아요. 아까 이제 32번이면은 이거보다 좀 더 이제 많이 꺾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게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미세하게 한번 꺾이고 여기서 미세하게 이렇게 꺾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저거를 그러니까 자주 꺾이면은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잘 맞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폭이 부족한가 싶어갖고 요거를 이제 가감하게 한 3만 번 정도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같나? 그래도 뭔가 요런 부분에서 선이 이제 너무 러프하게 설정되는 면이 있죠. 요거는 아마 이제 더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맞추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럼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많이 꺾이는 이제 그런 거를 할 수는 없나, 그렇게 적합될 수는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되기도 해요. 한 6000번 돌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돌리는 거는 이제 네트워크의 초기 값을 제가 이제 이렇게 시드를 어떤 시드를 설정해 갖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다른 시드를 설정을 하면은 그게 이제 풀이 1이고 풀이 1이랑 풀이 2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 시드를 지금은 제가 43052로 설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그러니까 풀이 2에서는 풀이 2가 어디 갔지? 풀이 2에서는 이거를 5로 그냥 바꿔갖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값이 조금 이제 바뀌는 건데, 그럼 이제 최초의 직선도 미묘하게 좀 바뀔 테고, 이거를 이제 한 6000번 정도 돌리잖아요. 그리고 적합을 시켜보면은 놀랍게도 상당히 잘 맞아요. 잘 맞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결론을 쓰면은 잘 맞는 이유가 뭐죠? 없어요. 그냥 좋은 초기값.
좋은 초기값이라는 거는 그냥 운이란 소리지, 그렇죠? 이 운적인 요소에 의해 갖고 좀 이제 적합이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좋아, 운이 좋으면은 좀 더 이제 초기값이 좋으면은 잘 찾아갈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완전히 이제 최소값 근처에 내가 점을 초기값을 찍어버리면은 잘 찾아갈 수는 있겠는데, 이제 요런 의문이 들죠. 만약에 이제 운이 나빠가지고 좋은 초기값을 얻지 못한 경우, 그러니까 풀이 1 같은 이제 초기값을 얻은 경우, 그때는 어떻게 이제 풀이 2처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F폭을 많이 진행하면 될 것 같죠. 그러니까 풀이 1의 이제 결과에서 F폭을 한 3만 번 정도 이렇게 더 하면은 풀이 2의 적합선이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실제로 해보니까 이렇게 안 되었죠. 요게 잘 안 됩니다. 원래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그 현상을 로컬민에 이제 빠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좀 그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은 내가 운이 나빠갖고 좋은 초기값을 얻지 못했는데, F폭을 이제 많이 돌리면은 뭔가 이제 그 F폭에 약간 노력을 하는 의미인 것 같잖아요. 그 노력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운이 좋아갖고 좋은 초기값을 얻은 애보다 이렇게 잘 적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 루카멘에 이제 빠졌다. 이제 이러한 이제 현상이 생기는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게 운에 따라 가지고 적합이 좀 더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피스와이즈 리니어 형태, 그러니까 꺾인 선의 형태로 그 곡선 같은 요런 이제 언더라인 스트럭처가 이제 곡선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대충 이제 요런 식으로 꺾은 선의 형태로 적합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고, 이게 하다 보니까 근데 좀 더 이제 적합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그 초기 값의 선정, 그러니까 좀 약간의 운적인 요소에 많이 이제 좌우를 하고, 특이한 점은 운이 좀 나쁜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적합이 된 케이스에서는 F폭을 이제 많이 진행해도 이러한 상태로 잘 나아지진 않더라. 이제 이런 현상을 로컬 미니멈에 빠졌다고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요거 이 로컬 미니멈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넘어가고, 메인 메시지는 그거예요. 곡선의 형태도 피스와이즈 리니어 형태로 일단 어거지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스와이즈 리니어가 표현력이 되게 좋은 그러한 아키텍처이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제는 제가 이제 좀 더 꼬았습니다. 이번에는 입력이 x1이랑 x2가 있어요. 그리고 y는 여전히 이제 0하고 이제 1 두 개의 이제 값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x1, x2가 이제 입력이고, y가 이제 합격 불합격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이제 그러한 그 결과가 되겠죠. 합격 불합격에 대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데이터를 그려봤는데, 이제 요러한 언더라인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대충 시그모이드를 이제 취한 결과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선을 좀 적당히 그어가지고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요렇게, 그 다음에 한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되어 갖고, 요쪽 부분에는 대충 이렇게 빨간색이 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그 이제 외의 부분에는 보라색들이 좀 지배적으로 있는 것 같죠. 요런 부분은 또 보라색, 요런 부분도 보라색, 요런 부분도 보라색. 그럼 이거에 대한 언더라인 스트럭처는 어떻게 생겼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생겼겠죠. 아무튼 엄청 복잡해 보입니다.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결국에는 아무리 이제 복잡한 모양의 함수라도 그 피스와이즈 리니어 형태로 이제 적당하게 대충은 구분을 지어가지고 적합을 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취하기 전의 형태가 요것도 이제 비슷한 논리 전개로 적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정리할 건데 요 이제 x1, x2를 가지고 지금 x1, x2 이제 요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y의 햇을 만들어야 되고 얘가 이제 대충 y하고 비슷할수록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을까?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좋은 거니까 우선 x1, x2를 입력으로 놓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y 햇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면 되겠죠. 토치를 이제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x1을 잡으면은 이제 이러한 애들이 되니까 이거를 우선 텐서로 바꿔줍니다.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주고 이번에는 x2도 바꿔주고 y도 바꿔주고 자 그런데 이제 x1 요거를 이 라지 x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라지 x는 토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라지 x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x1이랑 x2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고 요거의 쉐입은 2000의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네트워크에 x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y ha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짤 수 있게끔 구성을 해줘야 되는데 리니어 요거를 일단 받아주고 그 다음에 리니어 다음에는 렐루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리니어 그 다음에는 시그모이드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줄 건데 일단 여기에 아웃풋은 1이 돼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인풋 피처는 이제 모르겠고 여기는 인풋 피처가 얼마가 돼야 되지? 우리가 네트워크에 X를 넣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X의 쉐입을 찍어 보면은 2000A니까 여기에서는 인풋 피처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2. 그 다음에 아웃풋은 내가 이제 얼마나 많이 꺾이는 부분을 이제 많이 만들까 뭐 이제 이러한 개념인데 이것도 뭐 적당히 뭐 32개 32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시드를 잡아줘야지. 그 다음에 로스 펑션을 구해주면은 BC 로스 이렇게 로스 펑션을 잡아주고 옵티마이저도 잡아주고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반복이라 가지고 포 y 햇은 네트워크의 라지 x지, 그치? 그 다음에 로스는 로스 펑션에다가 y 햇이랑 y를 넣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미분을 해주고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게 우리가 처음에 얻은 데이터인데 이거를 이제 적합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합한 애가 이제 y의 해시고, 그렇죠? 요거를 그리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 데이터 프레임에 y의 해시라는 애를 만들어 가지고 요 y 해시를 리스트 형태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겠네요. 국회의원 데이터 아니면 디태치, 그쵸? 그 다음에 to list. 그럼 이렇게 그 원래 있던 데이터 프레임에 y햇이 저장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2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2에 대한 거를 그리고 이제 색을 y가 아니고 y 햇을 색으로 잡아서 그려주고, 요 시각화 코드는 이 수업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확률값들을 이렇게 적합을 했는데 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많고 여기도 1이 많고, 그쵸? 요쪽이랑 이제 요쪽은 이제 보라색이 많고 여기 이제 경계 부근에는 이제 확률이 왔다 갔다 하고, 그쵸? 왜냐하면 합격 불합격이 이쪽에서는 빈번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요 스트럭처가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좀 붙여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축을 잡아주고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는 우리 원래 있던 요 그림을 그려주고요. 요 그림을 그려주고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오른쪽에다가는 요 위에 있는 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꽤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요렇게 언더라인이 되게 이제 복잡한 그러한 형태도 피스와이즈 리니어로 꽤 이제 그럴듯하게 적합을 시켜낸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충분한 수의 요 아웃풋 피처를 좀 충분하게 줘가지고 그냥 꺾이는 부분을 좀 많이 만들면은 꽤 이제 다양한 스트럭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 있는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열심히 만들어 놨네요. 그래갖고 요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가 아까는 N의 1이었는데 이번에는 인풋 피처가 N의 2인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꺾이는 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표현력을 다양하게 할 건지가 이제 30이라는 숫자인데 이 30이라는 숫자가 이제 더 커질수록 꺾이는 부분이 이제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이제 많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똑같은 코드인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고